거짓말을 하지 말라. 부정직하기 때문이다.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지는 말라.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때와 장소에 따라 유해한 거짓말이 진실보다 좋을 때가 있다. We'd be there together, just like we used to be. 영국의 유명한 교육가인 로저 에스컴이 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의 시대 DJ를 맡은 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꾸리꾸리하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려오고 있네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을의 끝을 잡고 있던 단풍들도 하나 둘씩 떨어져 겨울이 오는 길을 새빨간 추억으로 물들이고 있죠. 여러분의 DJ는 이 정도 감수성은 언제나 보유하고 있답니다. 사실 이런 건 라디오 멘트 할 때나 하는 말이지 비가 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죠. 일단 날씨도 추워졌죠. 우산도 써야 하는데 짐은 많죠. 그렇다고 누가 슬며시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제가 우산이 되어 내리는 비를 막아드릴게요. 낭만이 떨어지는 곳으로 봉당!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부정직하기 때문이다. 모든 진실을 다 이야기하지는 말라.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때와 장소에 따라 유해한 거짓말이 진실보다 좋을 때가 있다. 거짓말을 하면 벌 받는다는 소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은 벌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지만 때론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오늘의 낭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꼽추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꼽추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죠. 보잘것없는 자신에 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녀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꼽추인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했죠.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결혼은 천국에서 정한다는 것을 믿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왜 묻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대문을 세차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말없는 대문 앞에 가만히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내려오기 전에 신께선 우리 둘 중 하나가 꼽추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께선 당신을 꼽추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전 신께 차라리 저를 꼽추로 만들어달라고, 여자가 꼽추로 살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꼽추로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죠. 한참 동안 대문을 지켜보던 그는 신께서 주신 혹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며 말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대문은 열리지 않았죠.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당신을 위해 누군가가 대신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주위엔 큰 혹은 아니지만 작은 혹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변함없이 떠나는 오늘의 낭만 여행. 이제 곧 기말고사도 다가오니 어디 멀리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번엔 집에서 낭만을 찾자고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벌써 기말고사가 다가왔어요.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도 되는 건지. 중간 망쳐서 기말고사 때 잘 보자고 마음먹은 지가 어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벼락치기를 할 때가 왔네요. 아니, 정말 중간고사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릴렉스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즐길 낭만이 무엇이냐? 바로 사진 앨범 보기입니다. 야, 이게 또 제대로 된 낭만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시간을 간직한 빛바랜 사진첩.
그 속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집으로 가서 책상 맨 위에나 밑에 있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대체 이놈의 회색의 잔챙이들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궁금하게 만드는 사진첩을 찾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방 안으로 가져옵니다. 첫 장을 넘겨줍니다. 그럼 딱 기어다니고 있는 조그만 아기가 보이죠. 살며시 미소 지으며 나의 귀염성은 역시 태어날 때부터 돋보였구나 자뻑도 하면서 다음 장을 넘깁니다. 서 있는 나의 모습, 유치원에 들어간 모습,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습, 이제 슬슬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중학교 때의 모습. 고등학교 때부터는 디카로 찍어놓고 이날한 것을 생전해본 적 없으니 패스. 고등학교 후의 모습은 싸이나 기타 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나중에 컴퓨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래요. 다시 처음 사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애기인 나를 안고 환하게 웃는 부모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부모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싶죠. 단지 나를 안고만 있을 뿐인데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니. 부모님은 어려도 부모님인가 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진 속 부모님 얼굴엔 미소 곁에 잔잔하게 세월을 머금은 주름만 늘어날 뿐 변함이 없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부모님과 사진을 같이 찍으신 적이 있나요? 바쁘다고 가족은 뒷전이 되곤 하지 않았나요? 그치만 부모님은 언제나 같은 미소를 짓고 계실 거예요. 낭만이 잠시 쉬어가는 그곳, 바로 여러분의 사진첩 속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반자카파의 카페라떼.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거짓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힘들지 않다. 울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하고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거짓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혹시 부담이 될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이 무거운 짐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지을까봐 애써 가벼운 미소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미소가 지워지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사진 속 멈춘 시간처럼 그들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도 상대방을 위해 거짓말을 하곤 하죠. 우리들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마치 신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이익이 거짓말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몰라도 되도록 한 겹 말로 가리고 한 겹 웃음으로 가리고 그 사람의 행복으로 거짓말을 진실로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거죠. 바보여서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내 아픈 것보다 상대방이 아픈 것이 더 아프죠. 거짓말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세상이 거짓말쟁이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지금 바보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당신은 가장 투명한 낭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낭만 방송 주제는 결국엔 거짓말을 해라는 아니고요. 서로 아끼다 보니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는 거였어요. 사실 저도 거짓말쟁이인걸요. 여러분의 사랑에 빠진 바보여서 저도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네요. 언제나 같이 있겠다고 했지만 다음 주에 낭만 방송도 마지막이 되는걸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이렇게 싫은 적이 없었는데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벌써 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네요.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하늘, 기술의 김찬중, 진행의 손별이었습니다.